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7월 18일 지미 내각부 대신 정무관은 이기 타카시 연하고 시장과 면담하고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수령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기 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하고 시에는 납치 피해자이신 마츠모토 교코 씨가 계시고 1977년 10월 당시 29살의 나이로 북조선에 납치되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도 있었고 여러 면에서도 납치라는 것을 국가와 정부에서 인정받았습니다만 좀처럼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로서도 매우 답답하고 억울함이나 여러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 연하고 씨로서도 가능한 한 지원과 납치 피해를 알리기 위한 노력, 그러한 것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고 또 지금은 오라버니 되시는 하지메 씨께서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조금씩 나이가 드셔서 최근에는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한시라도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오늘 지미 정무관께 해결을 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이기 시장의 발언에 대해 지미 정무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청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이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께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활동하고 계시는 그 심정을 대단히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연하고 시에서는 작년 10월에 제 상사인 마츠노 관방장관이 방문하여 국민 모임에도 참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마츠모토 하지메 씨와 특정 실종자 가족분들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정말 따뜻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계신 것도 정부로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 번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을 접하면서 어쨌든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며 한치의 여유도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이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 5월에 히로시마에서 개최되었던 G7에서는 기시다 총리께서도 각국 정상들을 향해 납치 문제에 관해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도 했으며 그 결과 이해도 얻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 공동 성명에서도
북조선에 대해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온라인으로 유엔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그 자리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세계를 향해 전달하였으며 또 지식인과 납치 문제 관계자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여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압력을 계속해서 주체적으로 실시해 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올 5월에 기시다 총리께서 국민 대집회에서 1조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강한 결의와 총리 직속의 고위급 협의를 실시하고 싶다는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가 역시 한치의 여유도 없는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과 북조선 서로에게 장기화되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담하게 이 현상을 바꿔 나가겠다고 제안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체의 상황을 바탕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결단해 나간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만 총리 직속의 고위급 협의와 조속한 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해 힘써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도 계몽 활동에도 힘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9월 말이 마감입니다만 장문 대회도 있으니 꼭 연하고 시내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보급과 계몽을 한다는 점에서 저희도 힘쓰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로서는 가족의 귀국을 강력히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가슴에 단단히 새기면서 인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 여러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의 도쿄는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북조선도 30도 이상의 기온이 계속되고 있다는 북조선 TV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농업기계의 발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저는 일본의 농작업의 기계화를 진행시켜 일본의 농업 발전에 공헌하는 것과 함께 세계의 식료, 물 환경에도 공헌하고 있는 농업기계 회사의 공장 확장 공사에 참가하여 일본의 농업기계 발전의 자세한 역사에 대해 알았습니다. 공장 내 농업기계의 엔진을 생산하는 작업장은 축구장 정도의 넓이로 작업장에는 공작기계가 즐비하고 모든 생산 공정은 로봇화, 자동화되어 있어 작업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었습니다. 북조선의 기계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저는 북조선의 기계 설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모습에 놀라움과 함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장 내에는 회사의 역사 및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사례가 소개되어 있고
지금까지 생산된 농업용 기계 엔진이 연대별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3년 전 1890년의 창업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장에서는 식료, 물, 환경에 관련한 여러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의 근대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한국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1910년대에 조선반도에 상하 수도를 설치하고 또한 발전소와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왔지만 일본이 조선반도를 통치한 1945년까지 계속 적자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일본의 통치 시기에 대한 북조선 당국의 선전은 사실과는 다른 것에 놀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농업 트랙터의 전 세계에서의 룩의 총 생산 대수는 약 540만 대 이상이라고 하며 전 세계의 농업 현장에서 활약하고 식료 생산에 공헌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농가가 안고 있는 인력 부족이나 작업 효율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자동 운전으로 쌀이나 보리의 수확 작업을 할 수 있는 콤바인을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인 콤바인은 AI 카메라와 레이더로 수확 대상의 벼, 보리와 주변의 사람이나 장애물을 식별한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1960년대에 김일성 주석이 농업의 기계화를 실현하여 농민들을 농사일에서 해방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3대째인 김정은 위원장 통치 시대에 이른 지금도 농민들은 소로 밭을 갈고 손으로 김매기를 하는 등 중노동인 농사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선진국들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무인 농업 기계를 사용하여 농사를 하는 시대로 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 회사는 일본 국내에 수십 개 회사들이 거점이 있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중남미 등의 120개 이상의 나라들에도 연구 거점을 가지고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콤바인은 아시아 유수의 쌀 생산국인 아세안에서의 점유율은 1위라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의 주민의 약 46%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하는 유엔의 최근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만 북조선은 핵과 미사일 등의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주민의 약 절반의 영양실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식량 증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북조선 당국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여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하여 일본의 최첨단 농업기계 생산 설비가 북조선에서도 도입되면 국민 총동원을 하지 않아도 식량 증산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상하수도 인프라도 건설할 수 있어 북조선 주민들이 문명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농업기계 발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은 이른바 조선전쟁 승리 기념 날의 70주년을 좀 맞이하는 7월 27일 날에 평양에서 여러 번씩 군사 파레이드를 좀 실시를 좀 했었습니다. 새로운 무기 경기들이 좀 몇 가지 등장했었습니다만, 그러다 제일 중요한 ICBM나 전략 SLBM, 거기에 좀 새로운 우리가 아직 보지도 않은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면 별로 특별하게 이번 군사 파레이드를 좀 자극적이었다라는 평가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조선이 오락성을 좀 생각해서 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특히 2020년 10월 이후에 하는 열변식 좀 더 판매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조명이나 불꽃을 좀 이용해서 연출하고 역시 오락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열변식을 좀 보아도 역시 이런 엔터테인먼트성과 오락성에 좀 힘이 주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주목을 했었던 것은 거기 열변식에 중국과 러시아 한쪽에 좀 대표를 좀 참가하고 지속단에서 열변식을 좀 보았던 것은 러시아가 좀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좀 많이 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이라고 물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때까지 소련, 러시아는 조선 전쟁에 좀 참가했었던 것은 별로 그게 간격하게 간주를 좀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사실상 러시아가 조선 전쟁에 좀 참가했었던 것은 인정을 했던 시기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 소련 시대 1989년 2월 달에 당시 고르바초프 정권하에서 그 소련이 글라스노스티라는 그런 정보 공례를 좀 실현시키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조선 전쟁에 소련군 병사가 참가를 했었던 것은 인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련도 당사자 하나였던 것은 명백한 것이 사실이었던데, 그러나 그 후에 그 소련도 러시아도 북조선이 말하는 그런 조선전쟁 승리 기념 날에 대표당 그런 것은 보내지 않았고 해왔기 때문에 올해 너무 큰 대표단이라고 할까. 특히 대표단 좀 단장이 세르게이 쇼이그 급한선이
이런 대표단을 좀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뭐 그것은 좀 러시아 쪽에서 좀 힘이 들고 대표단 보냈다고만 할 수 있고, 물론 그에 대해서 북조선 쪽에서는 크게 환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적으로 뭐 완전히 고립되고 있는 푸틴 정권에 있어서 우리 역시 러시아를 전면적으로 지시하고 지원하는 북조선이 너무 귀중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북조선 한테서 무기 공유에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러시아에 대해 북조선의 존재라는 것은 너무 중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대해서도 지금은 러시아를 좀 생각하면 역시 이 북조선이 제일 좀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러시아한테서 원자력 잠수함의 기술이나 잠수함 자체나 뭔가 좀 그런 것은 공유를 좀 러시아한테서 얻고 싶은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조선 쪽에서도 그런 관심이, 러시아와 관계라는 것은 그런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조선의 70주 기념 행사에 러시아가 급반선이 보냈고 북조선이 그것을 너무 환영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중국과 북조선의 관계를 좀 본다면 약간 미묘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이번에 대표단의 단장이 리혼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의원을 좀 대표하는 대표단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년 전에는 10주년 기념 행사 열병식에 참가했던 중국 대표는 리유엔차오 주석이 그때 와서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비교하면 10년 전과 비교한다면 완전히 지위가 좀 낮은 지위로 좀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중국 쪽에서 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북조선 쪽에 너무 불만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서 생각하면은 역시 러시아에서 급반상도 오겠다라는 그런 것은 그런 전세를 좀 볼 때 아마 북조선이 좀 원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조선 삼국 동맹이란 그런 이미지라고 할까. 그런 것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되는 그런 것은 좀 명백하게 중국 쪽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그 지위가 10년 전에 하고 비교할 때 지위가 좀 낮은 그런 대표단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북조선 쪽에서는 너무 좀 냉정하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7월 28일 날에 연설을 하는 것은 중국 쪽에서는 물론 리혼정 단장 그의 정치국 의원인데
북조선 중에서 김여전 씨가 좀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이상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김여전 씨는 중앙의원이고 전직급 의원도 아니고 전직급 의원 후보도 아닌데, 그게 너무 원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안 되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김여전 씨는 김정은 씨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벌써 좀 죄송한 표면적인 어떤 체면이 중국 쪽에서는 지킬 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만 보아도 이번에 중국과 북조선 사이의 관계를 본다면 너무 미묘한 관계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2000년의 히트곡 고고 7188의 사랑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고 7188의 사랑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